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퇴직금 받을 방법을 결정했다면 잠깐만요. 손 내려놓고 여기서 3분만 더 봐야 해요. 왜냐면 그 결정 하나가 노후 자산에서 수천만 원을 증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대단한 투자 실력도 아니고 특별한 정보도 아닙니다. 그냥 퇴직금 받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딱 그거예요. 오늘은 퇴직금을 그냥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IRP에 넣고 연금으로 쪼개서 받을 때 이 두 가지 선택이 만들어내는 세금 차이를 숫자로 낱낱이 까발려 드릴게요. 세후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격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아마 오늘 저녁에 바로 IRP 계좌 개설 앱 켜게 될 거예요. 장담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현실부터 직시합시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평생 흘린 땀의 결정체, 퇴직금. 20년, 30년을 한 직장에 바쳤을 때 손에 쥐게 되는 그 목돈. 근데 그걸 받는 순간 국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요. 세금 냅시다. 퇴직소득세라는 이름으로요.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세금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퇴직금 계좌로 돈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인사팀에서 IRP 계좌번호 주세요 라고 하면 귀찮아서 혹은 그냥 통장으로 주세요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 귀찮음의 대가가 수백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숫자들은 가공한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공식으로 발표한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직하게 계산할 거니까 끝까지 보세요. 퇴직소득세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별도로 퇴직소득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고 그에 맞는 세금 계산 구조가 따로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소득이니까 그걸 한꺼번에 받는 해에 몰아서 과세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국가가 일부러 세금을 낮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 설계 구조가 바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 여공제라는 두 겹의 방어막이에요. 퇴직금을 한 번에 몽땅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를 크게 해주고 거기서 남은 금액도 1년치로 환산해서 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실제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계산이 끝나는 효과가 있어서 일반 급여에 비해 훨씬 낮은 실효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IRP의 위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근속연수공제를 빼줘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른데 근속 5년 이하면 1년에 100만원씩, 5년 초과 10년 이하면 기본 500만원에 추가 연수당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기본 1,500만원에 추가 연수당 250만원, 20년을 초과하면 기본 4천만원에 추가 연수당 300만원을 공제해줘요. 두 번째, 환산급여를 계산해요.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1에서 1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30년을 일한 사람의 퇴직금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계산을 통해 1년치 금액으로 쪼개지면 세율 구간이 훨씬 낮아지거든요. 세 번째, 환산급여에서 또 환산급 여공제를 빼줘요.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면 800만원의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면 4,520만원의 7천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면 6,170만원의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면 1억 5,170만원의 초과분의 35%를 공제해줘요. 네 번째,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의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환산산출세액을 구하고 그걸 1에서 2로 나눈 다음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나와요. 머리 아프죠? 근데 이 복잡한 계산이 결국 의미하는 건 하나예요. 오래 일할수록 그리고 근속연수 대비 퇴직금이 너무 폭발적으로 크지 않은 이상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5% 안팎에서 많아야 1015% 수준이 대부분의 직장인 케이스예요. 자, 이제 진짜 숫자 싸움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45세 대기업 부장 김태직 씨예요. 입사한 게 25세였고 딱 20년을 채우고 회사를 나왔어요. 퇴직금은 2억 원. 평범한 중견기업 부장급이 20년 근속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김 부장은 퇴직금 받는 날 두 가지 선택 앞에 섰어요. 하나는 그냥 일시금으로 통장에 받는 것. 다른 하나는 IRP 계좌를 열어서 거기로 전액 이체한 다음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 인사팀 후배가 부장님 IRP 계좌 개설하시면
세금 나중에 내셔도 되고 절세도 되는데요. 라고 했는데 김 부장은 귀찮아 그냥 통장으로 줘라고 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얼마짜리 실수인지 지금 바로 계산해 드릴게요. 먼저 일시금으로 받는 케이스,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봐요. 근속연수가 20년이니까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에 10년 초과분인 10년을 더 곱한 250만원씩 더해서 4천만원이에요. 그럼 퇴직소득 2억 원에서 4천만원을 빼면 1억 6천만원이 남아요. 이걸 근속연수 20으로 나누고 1에서 1을 곱하면 환산급여가 나와요. 1억 6천만원을 20으로 나누면 800만원, 여기에 1에서 1을 곱하면 9,600만원이에요. 환산급여 9,600만원에 대한 환산급여공제는 어떻게 되냐면 7천만원 이하 구간은 800만원에 6,200만원의 60%인 3,720만원을 더한 4,52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분인 2,600만원에 대해서는 55%를 적용해서 1,430만원을 더해요. 그러면 총 환산급여공제는 4,520만원 더하기 1,430만원, 5,950만원이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은 환산급여 9,600만원에서 5,950만원을 빼면 3,650만원이에요.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400만원까지는 6%, 나머지 2,250만원은 15%니까 환산산출세액은 84만원 더하기 337만 5천원, 약 421만 5천원이에요. 이 환산산출세액을 1에서 1로 나누고 근속연수 20년을 곱하면 진짜 퇴직소득세가 나와요. 421만 5천원을 1에서 1로 나누면 35만 1250원, 여기에 20을 곱하면 702만 5천원이에요.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하면 최종 세금은 약 772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2억 원에서 772만원을 떼고 나면 김 부장 통장에 찍히는 돈은 1억 9,228만원이에요. 실효세율은 약 3.86%예요. 생각보다 낮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IRP로 이체해서 연금으로 받는 케이스를 보죠. 퇴직금 2억 원을 IRP 계좌로 전액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세금이 이연되는 거예요. 김 부장의 퇴직소득세 772만원이 IRP 안에 그대로 눌러앉아 운용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혜택이에요. 이제 김 부장이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봐요. 55세부터 10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아요. 즉 원래 냈어야 할 772만원짜리 세금이 아니라 그것의 70%인 540만 4천원만 내면 됩니다. 절약되는 금액이 바로 231만 6천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 부장이 더 긴 호흡으로 퇴직 후 11년 차 이후에도 연금 수령을 이어간다면 그때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만 내면 돼요. 40%를 감면받는 거예요. 772만원의 40%면 308만 8천원을 아끼는 거잖아요. 퇴직금 2억 원, 실수령액 기준으로 일시금 수령시 세금 772만원 내고 1억 9,228만원 받는 것 vs IRP 이체 후 10년 연금 수령시 세금 540만원 내고 1억 9,460만원 받는 것. 차이는 232만원이에요. 아직 별로 안 크죠? 근데 진짜 마법은 지금부터예요. IRP 이체의 진짜 위력은 세금 감면이 아니에요. 과세 이연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드물어요. 일시금으로 받은 김 부장은 772만원을 세금으로 냈어요. 그 772만원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IRP로 이체한 김 부장은 그 772만원이 계좌 안에 그대로 남아서 10년간 굴러가요. 연 4% 수익률로만 잡아도 10년이면 복리로 772만원이 1145만원으로 불어나요. 원래 세금으로 증발했을 772만원이 10년 동안 373만원의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과세이연의 힘이에요. 치킨집에 비유해드릴게요. 배달비를 나중에 내도 되는 치킨집이 있고 시켜서 받자마자 바로 내야 하는 치킨집이 있어요. 나중에 내도 되는 집에서는 그 배달비를 잠깐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퇴직금 IRP 이체가 딱 그거예요. 국가에 낼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그 돈으로 10년 동안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이번엔 더 큰 금액으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왜냐면 요즘 30년 장기 근속자들의 퇴직금이 3억, 4억을 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차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이번 주인공은 55세 현대중공업 30년 근속 이장기씨.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어요. 근속연수 30년이면 근속연수공제는
4천만원에 10년 초과분 300만원씩 10년, 즉 3천만원을 더한 7천만원이에요. 퇴직소득 금액 3억원에서 7천만원을 빼면 2억 3천만원이 남아요. 환산급여는 2억 3천만원을 30으로 나누고 1에서 1을 곱하면 9,200만원이에요. 환산급 여공제는 7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4,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인 2,200만원에 55%를 적용하면 1,210만원, 합산하면 5,730만원이에요. 과세표준은 9,200만원에서 5,730만원을 빼면 3,470만원이에요. 환산 산출세액은 1,400만원의 6%인 84만원, 더하기 2,070만원의 15%인 310만 5천원, 총 394만 5천원이에요. 최종 퇴직소득세는 394만 5천원을 1에서 2로 나누고 30을 곱하면 986만 2,500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약 1,084만원이에요. 일시금 수령시 이장기시 통장에는 2억 8,916만원이 찍혀요. IRP 이체 후 10년 연금 수령하면 세금이 30% 감면돼서 758만 8천원만 내면 돼요. 세금만 325만 2천원 아끼는 거예요. 거기다 과세이연으로 1,084만원이 10년간 연 4% 수익률로 굴러가면 1,606만원이 되니까 이연 효과만으로 522만원을 더 버는 셈이에요. 11년 차 이후까지 수령을 연장하면 세금 감면율이 40%로 올라가서 433만 6천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 여기서 뉴스에는 절대 안 나오는 진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에요. IRP에 퇴직금을 넣어두면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ETF도 사고 채권도 사고 예금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해요. 이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붙는 세금이 뭔지 아세요? 3.3%에서 5.5% 사이예요. 55세에서 70세 미만이면 5.5%, 70세에서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예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일반 예금이나 주식에서 이자나 배당 받으면 15.4%를 세금으로 떼가거든요. IRP 안에서 운용하면 그 세금이 3.3%에서 5.5%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일반 금융상품 대비 세금이 최대 1에서 2%포인트 차이가 나요. 3억짜리 퇴직금이 10년 동안 연 4% 수익률로 운용되면 운용수익이 약 4,440만원이에요. 이 수익에 대한 세금, 일반 계좌라면 15.4%인 684만원을 내야 하는데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5.5%인 244만원이면 돼요. 440만원이 공중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맞아요.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데 연간 1,500만원이 넘으면 3.3%, 5.5%의 낮은 분리과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종합과세가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퇴직급여 원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분리과세로 끝나요. 근데 운용수익 부분이 1,500만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걸 피하는 방법은 퇴직급여 원금이 다 소진된 다음부터는 연금 수령액을 연간 1,500만원 이내로 조절하는 거예요. 억지로 많이 받지 말고 딱 한도 아래로 유지하면 종합과세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 이제 진짜 비교 시뮬레이션 크게 3가지 케이스로 정리해드릴게요. 케이스 1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 10년 케이스예요. 이 경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계산 후 세금이 대략 140만원 내외입니다. 세후 수령액은 약 9,860만원이에요. IRP 이체 후 10년 연금 수령하면 세금의 30%를 감면받으니까 실납부세액은 98만원이에요. 42만원을 아끼는 거예요. 거기다 140만원이 10년간 운용되면 과세이연 효과로 추가 수익이 약 67만원 발생해요. 합산하면 약 109만원의 순이익이에요. 퇴직금이 작을수록 절대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비율로 보면 여전히 유의미해요. 케이스 2 퇴직금 2억원 근속연수 20년 케이스예요. 앞서 계산한 김퇴직 시 케이스예요. 세금 감면 231만원, 과세이연 효과 약 373만원, 합산해서 604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요. 11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감면율이 40%로 올라가서 이 격차는 더 벌어져요. 케이스 3 퇴직금 3억원 근속연수 30년 케이스예요. 이장기씨 케이스예요. 세금 감면 325만원의 과세이연 효과 522만원, 그리고 IRP 내 운용수익 세금 절감 440만원까지 합산하면 총 1287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요. 13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선택 하나로 날리거나 지키거나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더 극단적인 비교를 해드릴게요. 가상의 두 인물을 등장시킬게요. 한 명은 56세 이연금 씨예요. 30년 근속 후 퇴직금 3억 원을 받는 날 IRP 계좌에 전액 이체했어요.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매년 2,4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퇴직 후 10년 동안 세금으로 총 758만 원 냈어요. 그 10년 동안 3억 원이 IRP 안에서 연 4%, 수익률로 굴러가서 운용수익 약 4,440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고 여기에 붙는 세금은 5.5%인 244만 원이었어요. 이연금 씨가 10년에 걸쳐 받은 총 세후 수령액은 3억 원 원금의 운용수익 4,440만 원을 더한 3억 4,440만 원에서 총 세금 758만 원 더하기 244만 원인 1,002만 원을 빼면 3억 3,438만 원이에요. 다른 한 명은 이완급 씨예요. 똑같이 30년 근속 퇴직금 3억 원. 근데 이 씨는 귀찮다고 그냥 통장으로 받았어요. 퇴직소득세 1,084만 원을 날리고 2억 8,916만 원을 손에 쥐었어요. 그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어요. 연 3% 이자율 기준으로 10년간 이자 수익이 약 3,900만 원인데 여기에 이자 소득세 15.4%인 600만 원을 떼니까 세후 이자 수익은 3,300만 원이에요. 최종 10년 후 자산은 2억 8,916만 원 더하기 3,300만 원, 약 3억 2,216만 원이에요. 이연금 씨 3억 3,438만 원대, 이완급 씨 3억 2,216만 원. 이 두 사람의 10년 후 자산 차이는 1,222만 원이에요. 선택 하나, 버튼 하나의 차이가 10년 후에 1,200만 원짜리 격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연금 씨가 추가로 받은 1,200만 원이 뭔지 알아요? 요즘 신형 국산차 한 대 값이에요.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퇴직금만 IRP에 이체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절세 효과가 또 다른 차원으로 터져요. 퇴직 후에도 IRP 계좌에 개인 납입을 할 수 있거든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 원 초과면 13.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돼요. 연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이건 퇴직금과는 별개의 추가 혜택이에요. 퇴직 전에 재직 중인 분들은 지금 당장 IRP 계좌를 열고 여기다 추가 납입을 하면서 세액 공제도 챙기세요. 나중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 계좌로 자동 이체하면 돼요. 자,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 하나 짚어드릴게요. 사람들이 IRP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55세 이전에는 못 꺼내지 않냐? 는 거예요. 맞아요. IRP는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세금을 포함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해요.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퇴직금은 노후 자금이에요. 40대 후반에서 50대에 퇴직하는 사람이라면 55세까지 길어봐야 5년에서 1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퇴직금에 손댈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 비상 상황이 온다면 퇴직금 2억 원을 통째로 꺼내야 할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될까요? IRP 계좌는 일부만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전부가 묶이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퇴직금과 별도로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 예비비를 일반 CMA나 파킹 통장에 따로 확보해 두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IRP는 안전하게 노후 자산으로 격리해 둘 수 있어요. 이제 연금 수령 한도 계산도 알아야 해요.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한도 내에서 받아야 해요. 이 한도를 넘어서 받으면 그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돼서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내야 해요. 연금 수령 한도 공식은 이렇게 돼요. 연금계좌 평가액을 10일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뺀 숫자로 나누고 거기에 120%를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5세에 연금을 시작하면 1년 차니까 10일에서 1을 빼면 10이 되고 2억 원을 10으로 나누면 2천만 원, 여기에 1.1을 곱하면 첫 해 수령 한도는 2,400만 원이에요. 2년 차가 되면 분모가 9가 되고 계좌에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10년 차가 지나면 즉 연금 수령 연차가 10일이 되면 한도 제한이 없어져요. 원하는 만큼 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2억 원이고 매년 2천만 원씩 딱 한도에 맞게 받으면 10년간 원금을 다 찾고 11년 차부터는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돼요.
여기서 40대 분들을 위해 특별히 한마디 더 할게요. 퇴직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IRP 계좌를 지금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액공제 혜택 때문만이 아니에요. 바로 연금 수령 연차 기산이라는 제도 때문이에요. IRP 계좌에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이 5년이라는 기간을 지금부터 쌓기 시작해야 해요. 만약 55세에 퇴직하면서 그제야 IRP 계좌를 처음 열면 55세에 바로 연금을 시작할 수 없어요. 5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40세에 IRP 계좌를 열어두고 10만원씩이라도 납입해 두면 55세 퇴직 시점에 이미 가입 기간 15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55세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10만원이라는 소액으로 노후 연금 개시 시점을 최대 5년 앞당기는 셈이에요. 그 5년 동안 추가로 받는 연금이 얼마인지는 각자 계산해보세요. 이제 최종 정리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행동 순서로 못 박아드릴게요. 퇴직 예정이거나 이미 퇴직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IRP 계좌부터 열어요. 시중 증권사 앱 아무데나 가서 IRP 계좌 개설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퇴직금이 들어오는 날 IRP 계좌 번호를 회사 인사팀에 미리 알려주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이연한 채로 퇴직금 전액을 그 계좌로 보내줘요. 이미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급여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IRP 계좌로 이체하고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60일이라는 기한이 절대로 지나쳐선 안 되는 마지노선이에요. IRP 계좌 안에서는 그냥 예금만 넣어두지 말고 채권형 ETF나 TDF 같은 안정적인 상품으로 운용하세요. 연 3%에서 4% 수익률만 내줘도 앞서 계산한 과세이연 효과가 현실이 돼요. 55세가 넘으면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서 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금액을 조절하세요. 특히 퇴직금 원금이 소진되고 운용수익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내로 관리하면 종합과세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이영금 씨와 이완급 씨. 똑같이 30년 일하고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어요. 단 하나의 차이만 있었어요. 이영금 씨는 퇴직금 받는 날 IRP 계좌로 이체했고 이완급 씨는 귀찮아서 통장으로 받았어요. 10년 뒤 이 두 사람의 자산 차이는 1,2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사실 2,200만 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영금 씨는 75세, 80세까지 연금을 이어받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 차이, 복리효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모두 합산하면 격차는 수천만 원으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면 무기가 돼요. 그 무기를 쥐느냐 놓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IRP 계좌 개설 앱 켜세요. 이미 켜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켜신 분들 이 영상 다시 보고 켜세요. 10년 뒤에 여러분이 고마워할 겁니다.